2022년 커머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해드린 대로 2022년 경기에 대해서 좀 시작부터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미크론도 그렇고 인력난 문제,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공급망 문제, 물류 대란 문제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어서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또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강하게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고 또 기존 기저금리도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통화 긴축 정책을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가가 지금 많이 술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연초부터 어두운 전망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올 전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커머셜 부동산의 전망은 또 어떠한가? 의외의 이야기가 지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직접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길 수도 있습니다만 한 10여 분 정도 들으시겠는데요. 저희 조지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안드라스 윤 커머셜 부동산 전문 이야기 직접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커머셜 부동산의 전문가시죠. 안드라스 윤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 경제 전망, 그리고 특히 이제 커머셜 부동산 쪽의 경기가 어떨지 한번 좀 얘기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새해인 만큼 특별히 경제적으로는 많은 지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죠. 특별히 띵탱크에서 발표한 바로에 의하면 글로벌 경제 성장을 한 4% 정도 예측한다. 폴캐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지금 현재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족한 상태이고 또 오미크론 여파로 인해서 매우 부정적인 반면에 여전히 경제 성장을 4% 정도 바라본다. 참 주목할 만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인플레이션을 매우 주목해야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에서도 많은 어떤 모니터리 팔리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바는 특별히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인베스터들이 그만큼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인베스터들의 디맨드를 도저히 이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찌되었던 서플라이가 디맨드를 앞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는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파지티브 측면이라도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밸류 자체가 인크리지 된 상태고 인더스트리얼 특별히 웨어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멀티 패밀리, 그리고 많은 어떤 렌트를 하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올랐잖아요. 더군다나 오피스라든가 리테일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멀티 패밀리 유닛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기가 많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많이 해주셨고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오피스나 리테일의 회복 속도도 그런가요? 괜찮은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물론 지금 일단은 occupancy rate 자체가 일단 이전보다는 lower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pace of recovery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채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아마 서플라이 디맨드에 의한 밸런스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요즘에 주로 이제 우리가 차를 봐도 전기차, 가스차 이런 거를 합해서 병행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카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컨셉으로 이 오피스 빌딩에도 요즘에 하이브리드 컨셉, 왜냐하면 재택근무, 그리고
그리고 또 나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근무 이런 것들이 많이 병행되기 때문에 오피스 스페이스 자체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많은 비즈니스들에게는 또 좋은 오퍼튜니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건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lower rent로 네고시에이시 가능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죠. 더군다나 또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렌드 자체가 좀 더 longer term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랜드로드 자체가 좀 불안한 심리 때문에 네. 좀 더 오래 묶여두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또한 occupancy rate 자체가 이전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서 새롭게 리네고시에이팅 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또한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렌트 비율이 조금은 낮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longer term 리스를 통해서 조금 더 낮은 렌트로 묶여두길 바라는 어떤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긴 텀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데 렌트 비용은 조금 낮아졌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손해보는 장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라면 일단 채워 넣는 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넘버 원 그건 그렇죠. 프라이오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만일에 프랜차이즈 레벨이라든가 이런 테넌트들이 들어왔을 때에 정말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는 거거든요. 일단 70% 비어 있다. 그런데 그 30%를 조금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롱걸 텀으로 들어와서 채워준다면 일단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나중에 팔 때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리테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CNBC 보도 내용을 보니까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문 닫는 스토어들이 수가 작년보다 지금 작년에 가장 적었다. 이런 지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좀 설명 좀 저희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그린 색깔이 네. 오퍼닝 네. 스토어의 오퍼닝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것이 네. 퍼플 컬러가 클로징 그러니까 네. 이 리테일 스토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드리지만 콜사이트 리서치에서 이렇게 나온 지표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까지는 꾸준하게 오퍼닝이 사실상 클로징보다 더 많습니다. 네. 바로 보여지죠. 네. 그러나 2017년부터 서서히 클로징하는 그 리테일 횟수가 더 많아지네요. 오퍼닝보다 더 역전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우리가 팬데믹 그랬는데 네. 이미 트렌드 자체는 2019년도에 많이 클로징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좀 더 이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런 요인이 상승되어졌는데 2021년도 숫자를 한번 보시면 네. 반점이 그린 색깔밖에 없죠. 이거는 결국에 브레이크 이븐. 그러니까 사실상 오퍼닝이 한 5,083개 정도의 리테일이 오픈을 했다. 네. 그리고 클로징이 5,079개의 클로징이 되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네. 지난 5년간 처음으로 오퍼닝이 클로징을 역전한 이런 시점이 2021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팬데믹 때문에 가게들이 닫았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가게들이 더 많이 닫고 오프닝하는 가게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적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팬데믹 중에 작년도에 오히려 이게 지금 역전이 다시 되는. 그렇죠. 항상 이제 그 이카노미라는 것은 늘 서클이 있는데 네. 뭐 잘 아시겠다시피 뭐 2016년도 이때 호황을 누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고 나서 2017년도부터 이제 그런 클로징 되는 스토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실상 팬데믹이 닥치면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현실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좀 이그샘플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잘 아시다시피 웨이페어라는 컴퍼니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익숙하십니까? 저희는 인터넷에서 많이 주로. 그렇죠. 네네. 예, 웨이페어가 사실상 온라인 홈 퍼니처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웨이페어가 온라인 홈 퍼니처 회사인데 주로 온라인상 인터넷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2022년도에 새롭게 그 회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로케이션들을 리테일 로케이션들을 계속해서 오프닝을 하겠다. 오프라인에다가.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몰이나 이런데 웨이페어를 넣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오. 또한 뿐만 아니라 달러 제너럴 잘 아시죠? 예. 달러 제너럴이 계속해서 더욱더 스토어들을 더 많이 늘려나가고 오프닝을 해서 있고. 네. 늘리겠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시. 메이시는 예전부터 굉장히 문을 많이 닫는 곳으로 그렇습니다. 유명한.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네. 예. 메이시를 생각해 봤는데 네. 일단 메이시가 재밌는 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문을 닫는 추세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들어서 그 문을 닫는 것들을 홀드한 상태입니다. 오. 일단 문 닫는 클로징을 포즈를 하고 네. no more closing. 어.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전략적으로 바꾸었는데 네. 이것이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네. 그러면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아마존 우리 기자님 혹시 아마존 기억나십니까? 네. 아마존 우량 고객인데요. 예, 예. 웬만한 물건 다 거기서 주문해요. 그렇죠. 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네. 좀 주문을 했었는데 아마존 스토어에 혹시 가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몰마다 이렇게 가보면 아마존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존 스토어가 매우 편리하게 해놨죠. 이제 리턴 같은 경우도 만일에 박스라든가 오리지널 박스라든가 레이블 필요 없이 아마존 스토어에 그냥 물건만 갖고 가면 리턴도 해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전시를 해놓았죠.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보면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해놓음으로써 소비자들이 이거구나 하고 오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 그래서 아마존 스토어가 매우 그 프로핏에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그젬플을 아마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라인 비즈니스가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네네네. 예, 상당히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어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한 회사를 좀 더 제가 언급을 하자면 월비 파커라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전혀 익숙하지 않으시죠? 네네. 이건 뭐냐면 결국에 안경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경 파는 온라인 스토어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경을 온라인으로 사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잘 모르죠. 우리가 뭐 선글라스 헛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회사들은 잘 알고 있는데 네. 월비 파커라는 거는 거의 모르죠. 네. 그러나 가장 대량으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모르시겠지만 현재까지는 리테일 스토어가 한 161개 정도 전국에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계획이 한 900개 정도로 익스펜션 하겠다는 지금 오. 계획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거는 결국 무엇이냐면 브랜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죠. 네. 예, 온라인상으로만 있으면 브랜드가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왜냐하면 뭐를 지나가다가 보고 하는 것이 바로 광고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익숙해지는 브랜드인데 바로 그런 부분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들어서 이제 스토어들이 계속해서 스토어를 원하는 리테일들이 스토어를 원하는 이유는 아마 좀 더 스트레티직한 전략적인 네. 어떤 그런 측면이 더욱더 강하지 않나.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direct to consumer brands image라고 아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접촉 가능하고 만질 수도 있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느낄 수도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공략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네.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사실상 재미있는 것이 아까 차트에서도 봤듯이 2019년도에서 2020년까지 그 두 해 동안 스토어가 클로징 했던 것들이 18,533개입니다. 네.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2021년도는 한 5,000개 정도의 클로징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증하는 좀 프루프가 되지 않나 그렇네요. 그렇게 보아집니다. 확실히 그것만 봐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어떤 전략적인 그 매장, 리테일 스토어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사실은 저는 가게 다니면서
손님이 없으면 네. 이 가게 막 금방 또 망하는 거 아닌가 이게 걱정들을 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영업을 하는 곳들은 어떻게 여긴 장사를 계속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온라인에서 판매는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전시장 효과가 있다라는 게 그렇죠. 이게 또 그 말이 되네요. 시너지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서로 그럼요. 간에. 엄청난 시너지가 있습니다. 뭐 사실상 아까 우리도 방금 얘기했듯이 웹페어 같은 경우에 뭐 아는 사람 말고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뭐 한 900개 정도의 스토어가 만일에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오고 가다가 보죠. 그렇죠. 그러면 저기 무엇일까? 그러면 홈 퍼니처 파는 데구나. 그러면 굳이 가게를 안 들어가도 내가 온라인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광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네요. 예. 예, 말씀 들으니까 좀, 이 상업부동산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인터넷 비즈니스와 접목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패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오늘 아주 좋은 도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뭐 어려운 과정에서도 항상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지금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좀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존 금리도 올리겠다라 빠른 속도로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부동산 관련한 투자라든가 이런 그 기회를 엿보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속도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오래 기다리셨다간 오히려 더 많은 이자 부담을 가지셔야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자 부담이 많이 생겨 있는 시점에 가 있을 때에는 물건 가격도 조금 조정이 돼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쟁하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은 물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예, 알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서 평상시 잘 준비가 돼 있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